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 10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14일이고요. 오늘 발렌타인데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10일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임오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임오가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은 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건 수에 해당이 되고요. 수 중에서도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 양의 수에 해당이 되겠죠. 뭐 개수는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수인 임수는 대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말로 이제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 같은 큰 뭐 바다를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호수 같은 거 있죠. 미국의 이제 뭐 오대호라든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백운호수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호수라기보다 그냥 물이 이제 고여 있는 이제 저수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훨씬 뭐 큰 호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땅이 이렇게 융기하면서 그게 이제 호수같이 이렇게 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고래도 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곳도 그런 큰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서 그러한 큰 호수 같은 것 바다라든가 그죠? 나 호수 그죠? 큰 호수 같은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강 같은 거 있죠? 한강이라든가 뭐 이런 큰 강 같은 것도 우리가 임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이 작은 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물입니다. 그래서 임수 같으면 임수는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분히 필요 충분하다는 그런 충분이 아니라 이렇게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잔잔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소용돌이도 몰아치게 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흙도 다 깎아먹게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위도 뚫는다고 하잖아요. 지난번 저 캄보디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데서 댐이 무너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여있던 큰 물이 댐이 무너지면서 일거에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마을 다 휩쓸고 지나갔죠. 그러면서 인명피해, 엄청난 재산 피해 같은 거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 같은 게 있어요.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 뭐 그냥 그 불 난 곳만 어떻게 좀 하면 되겠지만 이 물이 큰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어,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이 물이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물이 한번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쉬운 말로 이렇게 임수의 충분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났던 게 쓰나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임수가 충분한 성질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꼭 일간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뭐 간목일간이 뭐 전체 사주 전체가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다 목부가 되는 것이죠. 그건 또 물이 범람해가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떠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왕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칠살인 무토가 있어서 임수가 왕할 때는 제방을 쌓아야 한다. 쉬운 말로 우리 소양강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렇게 칠살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면 임수에 충분한 그런 성질을 이렇게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 칠살인 무토로서 제방을 하게 되고요. 보조로서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가 왕하면 반대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기온이 많이 하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칠살 무토라고 하는 것도 물론 수를 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아서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무토도 이렇게 쓸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쌓는데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개념도 같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무토 혼자로는 그 많은 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워진 기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수가 왕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임수가 왕할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이 있게 되지만 임수가 만약 약하다, 임수가 그렇게 월령을 해자월에 태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4월이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절퇴지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약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나 묘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모광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좀 약해요. 그럴 때는 섣불리 무토로서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약한 임수를 금으로써 생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임수가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임수가 약할 때는 무토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약해진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금으로써 임수를 생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은 인월에 해당이 되죠.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고요. 뭐 다른 말로 맹춘이라고도 하고 초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왕성하죠. 월령을 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왕합니다. 그 다음에 화토는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장생처.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토도 기본적으로 세력은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인중 간목이 칠살에 해당이 돼서 극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는 그렇게 왕하다고 놓고 볼 수는 없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인월에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목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화 같은 경우는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인월에 해당이 되면 인월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겠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인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 자, 따라서 가장 왕한 건 목이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투는 장생이라 다음으로 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는 병지 약하더라도 병지인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둘 다 약하긴 하더라도 절지에 해당되는 것이 더 약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금수는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임수는 약하고 임수는 월령을 득하지 못해서 약하고요. 그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득해서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매우 왕합니다. 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임수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목의 설기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춘하추동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아기들이 한창 발육하고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금방 밥 먹고 뒤돌아서면 금방 배고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한창 발육기에 있는 애들은 간식도 많이 줘야 되고요. 밥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줘야 애들이 발육이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월에 목이 임간지로서 등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굉장한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이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뭐가 필요한 것이죠?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집에 양파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맥주잔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양파를 이렇게
물에 닿게 해놓으면은 양파에서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양파에서 위로 줄기가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파리가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뿌리가 많아질수록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겠죠. 그 물을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양파가 줄기를 이렇게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월의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월이 되면 목이 왕한 반면 물을 많이 쓰게 되니까 나무가 물을 많이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 목은 인간이지만 수는 그래서 병지, 사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수는 약해지고 목은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에서 인을 보게 되면 이건 물론 식신이지만 사주의 격국 전반적인 어떤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식신으로 논하지 않고 그냥 이건 수목, 진상, 간, 격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는 식신인데, 물론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은, 물론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건 이제 상관이 되겠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신도 왕하다라고 하면, 특히 뭐 타 간지로 목이 한 점만 더 있으면, 이 식신인 그 인목도 마치 그 효과는 상관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게 식신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그냥 십전격으로 놓고 잡을 때는 그게 맞는 것이지만은 그냥 전반적인 사주 국세 큰 틀의 어떤 그런 국세로 놓고 봤을 때는 수목진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국세는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자,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식신이나 상관은 왕하다죠. 왕하다. 이렇게 식상이 왕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이 식신이나 상관이 많이 기운을 뺏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기 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한 명조가 되는 거예요. 설기 태가 설기 과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일간의 기운을 식신이나 상관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기운을 이렇게 이렇게 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의 포인트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인성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야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네 글자를 쓰게 되면은 상관패인이다 내지는 상관패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패자가 옆구리에 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왕해서 인성을 옆구리에 찬다. 인성을 내가 얻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 뭐 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이 하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경금은 약한 수를 이렇게 생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목을 금으로서 이게 절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성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인성이 없을 경우에는 뭐 임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임수가 이제 의지를 하겠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게 있어도 뭐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 뭐 좋긴 한데 인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왕한 목도 이렇게 제어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게 되면은 얘는 일간을 도와주는 방신 내지는 방조라고 하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로움은 얻었지만 한 가지 다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약간 패단 아닌 패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목 진상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진상관격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하고 이렇게 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것이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관폐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건 다 그런데 이건 지울게요. 다 쓰셨겠죠? 자, 한 가지 오행은 진상관격이 되더라도 인성보다는 그 비견겁재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에는 뭐예요? 경금과 신금이 있죠. 자, 이 경금과 신금,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이 경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금수진상 관격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 인성인 토가 있게 되면은 금도 생주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제해주는 역할을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인성인 토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을 오금시켜요. 금을 약간 더럽히는 생주는 하더라도 금을 오금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를 탁하게 하죠. 그래서 다른 진상관격들, 예를 들어서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이런 진상관격들은 인성으로서 상관폐인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금과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함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관살혼잡을 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명식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수목진상관 격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니까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도 생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목도 재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게 되면 경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금이 좋을까요? 자, 물론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게 되면 물이 좀 깨끗하게 생주되는 그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도 생겨줘야 되고 목도 적절히 제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목을 지하는 공력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물론 경금도 수를 생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겠지만 수도생하고 목도 제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할 때는 신금의 공력보다는 경금의 공력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해년 이 되니까 요 해수하고 요 월령인 임목하고는 어떻게 돼요? 인해합목하게 되겠죠? 인해합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목 진상 식신격이 원칙적으로 맞긴 하지만 수목 진상관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수가 있어서 인해합목하게 되면은 일간이 아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겠죠. 아까도 또 말씀드렸죠.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수가 있게 되면, 물론 임수가 여기 뭐 미근이나 통근을 할 겁니다. 목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근데 임수가 통근해서 세력을 어느 정도 얻는다 하더라도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목이 있게 되면 해수는 인해서 앞에서 목이 더 왕해지는 그런 반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야말로 수목 진상관격이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해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병화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해 통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투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투출 내진 투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 기토를 이렇게 생주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 것은 식신이
재성을 생해서 식신생제죠?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식신생제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성이 있을 때는 관성을 먼저 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지금은 재성을 중시하는 시대지만은, 옛날 원래 명리가 처음 만들어졌던 옛날 시대에는 관성을 많이 중시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성이라고 하는 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관성을 먼저 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재생관하는 식신생제보다는 재생관하는 사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일간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재성으로서 이제 이 그 관성을 생조해주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이고요.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오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오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모일 또는 계사일 같은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녹마동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녹마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이 녹마동향을 다른 말로 재관쌍미다라고도 표현한다. 재관이 쌍 두 개가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이모일주를 놓고 봤을 때 이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병기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계사의 일주에서 이 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경병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부터 볼 때 요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정관,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궁 안에 정관과 정제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용도가 있게 되면 이제 재관쌍미,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귀격에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귀격의 조짐이 있다. 귀격에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반대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귀할 수도 있지만 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100% 귀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죠. 귀격으로 될 수 있는 조짐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귀격이라는 건 아니에요. 즉 뭐냐면 사주국세가 잘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모일주, 계사일주 내지는 계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5월에 태어나도 똑같은 그런 것인데, 사주 구성이 좋게 되면 그야말로 녹마동향 재관쌍미로서 큰 용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 평범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모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오화는 화를 생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토를 생겨주니까 재생관하는 사주는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이 재성 왕제와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 임수로 오히려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기토를 약간 더 탁하게 만드는 그런 좀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여기서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일간을 생조해주는 그런 글자를 생시에서 보게 되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처음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이렇게 되죠. 자, 경자시가 되면 경금이 투출해서 금을 생할 수 있고요. 금을 생하는 게 아니라 일간이 수를 생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을 제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지의 자수에 임수가 뿌리는 둘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좌우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우충하게 되면 오화가 깨질까요? 자수가 깨질까요? 이런 경우는 둘 다 깨지는 걸로 봐야 돼요. 원래는 수극화죠. 수극화. 물론 물이 불을 게 되지만, 이렇게 이게 목도 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호 이렇게 화국하는데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인해합하고 좌우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월의 수는 약하잖아요. 인월의 수는. 근데 인월의 화는 왕하죠. 이렇게 되면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물론 이 오화도 상해를 받지만은 자수도 어느 정도 크게 데미지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수가 뿌리를 두는 자수가 깨지게 되니까 임수 일간 자체도 약간 데미지, 내가 발 딛고 있는 것 중에 한 다리가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휘청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자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충만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좌우충이 돼가지고 자수의 용도가 좀 많이 깎인다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배우자궁이고, 이 시는 자식궁인데, 배우자궁과 이렇게 자식궁이 충하는 것은 가정에 약간 불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렇게 일시로 좌우충되는 생신은 안 잡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축시를 보도록 할게요. 신축시가 되면은 뭐 추고형 되는 것은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좌우충 되는 건 안 좋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추고형 뭐 그냥 크게 신경 뭐 쓰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임수를 이제 생하는 공력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은 임수를 생조하더라도 목을 제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축시 약한 임수를 생조해주는 인성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금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지지로 신금 같은데 뿌리를 두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시에서는 그런 생시가 나오질 않죠. 경시는 개수한테만 나오는 것이 임수한테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생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민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해 한목 인오 반합 회국하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인해 한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로는 어떻게 돼? 인오 반합 회국하죠. 인호 반합 회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화국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 자체가 목화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고, 수는 굉장히 약하게 되겠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이 해수밖에 없죠. 물론 이 임수라고 하는 것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니까 별로 도움은 많이 되지 않아요. 여기밖에 없는데, 이것도 인해한목하게 되니까 해중 임수가 많이 설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임수가 이 왕한 재성, 왕한,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관성까지도 임수가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이런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빨리 대운에서 수운이라든가 금운이 오면 좋겠죠. 근데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에 축대운부터 바로 겨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수운 들어가고 임술대운 때 약간 부침이 좀 있고 약간 난감함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요 10년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신유 경신대운까지 또 인성운이기 때문에 운세가 대운이 좀 잘 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목화운으로 가게 되니 47대운 있잖아요. 7대운 47. 그러니까 임신대운 전까지는 약간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옛날 어르신 말씀에 자기가 먹고 살 밥그릇은 다 알아서 타고 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계묘시도 마찬가지예요. 계묘시도 여기가 이제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인호 활국은 하지 않지만 목이 왕해지는 것은 인월의 묘시가 되면 목이 또 왕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는 양간이기 때문에 같은 비견한테는 좀 의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간은 음간한테 이렇게 크게 의지하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묘시는 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뭐 제가 아까 그 인성이 있어야 좋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인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신시가 이렇게 되겠죠. 천간의 무토는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도, 그 임수가 요게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임수가 장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성을 이렇게 얻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나쁘진 않죠. 근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무제가 되는 거예요. 칠살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지에 신금 있는 거 좋지만은, 이 무토가
봐보세요. 오해도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또 생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CG에 신금이 있다고 해서 설기가 되니까 이 무토가 약하다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무토는 굉장히 지금 왕한 겁니다. 왕하다고요. 그래서 칠살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로에서라도 얘를 이렇게 화살하는 금운이라든가 제할 수 있는 모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다시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임수 입장에서 보면 대략 난감한 그런 국세가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무신대운도 무신시도 신금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이 하나 좋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 무토가 너무 왕해서 시간에 투출됐는데 이게 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겠죠. 임수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그 한여름은 아니겠지만 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양강 거기 물줄기도 가뭄이 바싹 들게 되면 강바닥이 훤히 이게 보이는 그렇게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물이 조금 잘잘하게 조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덤프트럭으로 흙 갖다 쌓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임수일간이 이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 탁해지게 되고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일간도 약해지게 되니까 굉장히 신경이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쵸? 뭐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운에서라도 울로에서라도 수를 생조해주는 그런 운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 않은 생시 저희 또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또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과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